가만히 앉아서 그냥 반복적인 것도 지루하면 잘 참는데 굳이 나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 나름의 공부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루한 공부 과정 중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본인도 더 몰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 계획 세우는 방법을 가져오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첫 번째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기존의 공부량에서 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10%씩 늘려나가는 거 말씀드려요. 루틴이 되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는 단거리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게 중간중간 물도 좀 마셔주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목표를 단순하게 잡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내 몸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플 때 먼저 쉬어가도 되는 거고요. 푹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특히 그리고 여학생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계획을 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 컨디션 안 좋을 때 대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은, 좀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좀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오전에 집중이 좋은 친구들하고 밤에 집중이 좋은 친구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집중이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하기 싫은 것들 한 가지를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담이 좀 덜어져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ADHD 약 중에 자극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가 아무래도 낮에 많으니까 그때는 좀 어려운 거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냥 뭐 복습한다든지 단어 쓴다든지 이렇게 좀 단순한 거를 가져가면은 훨씬 이제 효율이 좀 살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목차를 보고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목차 보셨던 적 있으세요? 예전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그냥 갔죠. 일단 이게 한 5장 지나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목차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목차만 봐도 또 순서 잡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요게 속해 있다는 것들 그것만 알아도 뭔가 계획을 짰거나 그다음에 공부할 훨씬 좋거든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힘을 보시려면 목차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슷한 정보를 좀 분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면에서 목차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번째는 나만의 방법 찾아보는 거예요. 창의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정형화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남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반복적인 것도 지루하면 잘 참는데 굳이 나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 나름의 공부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꼭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방법이세요. 시각적 자극을 청각적 자료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남한테 설명하는 것들, 메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들보다는 이것도 좀 시도해보고 이게 나한테 잘 맞네 그럼 그런 걸 좀 해보시고 변화를 자주 주시는 것들 덜 지루해요. 시험 기간에 의대 도서관 1층 로비 가면 문제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엄청 해요. 제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잘 와닿고 자기 나름의 잘 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지루한 공부 과정 중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본인도 더 몰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좋은 루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거. 요 3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루틴만 잘 만들어주셔도 일상생활이 좀 편안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수면에 대한 것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면이라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깊은 수면 그리고 렘수면으로 나누는데 깊은 수면이 공부한 지식을 통합하고 일반화할 때 도움이 돼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은 정보가 휘발성이 돼요. 내가 밤새서 했던 것들이 시험 볼 때 막상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튼 깊은 수면을 좀 취해야 되는 거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서 유튜브 쇼츠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거는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같은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깊게 주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는 주무실 때는 멀리 하시는 것들 그게 또 중요하실 것 같고요. 수면이 중요한 게 약물을 복용하던 중에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6시간은 자는지 물어보면 모의고사 있어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좀 적고 오히려 이제 낮에 긴장되거나 이런 부작용은 더 크게 좀 느껴지고요. 이 약물들이 아무래도 뇌에 있는 도파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짜내거나
이렇게 좀 늘려주는 건데 밤 사이에 이제 그게 좀 회복이 되어야 다음날 이제 쫙 이제 쥐어짜거나 이럴 게 있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도파민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먹어도 사실 뭔가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밤에 안 자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들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그렇죠.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쵸. 그게 계속 먹게 되면은 뇌에 쉬는 시간을 전혀 안 줘요. 가끔씩 마셔주면 좋겠지만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먹는 건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아. 결국은 공부하시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레드불이나 이런 걸로 막 쥐어짜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전으로 땄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밤새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미생물학 시험 볼 때 밤샜거든요. 직전에 자버렸어. 저 시험 못 볼 뻔했어요. 시험 시간에 못 일어나요. 시험 시간 10분 전에 깨가지고 갔는데 망했잖아요. 아침에 직전에 보려고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일단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안 자고 버티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제가 두 번째는 식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심은 보통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아침 식사를 생각보다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침 식사하는 것들이 뇌 신경활성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저작근 활동들이 잠에서 깨어났어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것들을 알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하시는 것들이 오전 시간에 활성하고요.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게 많아요. 몸이 활동하는 것들이 뇌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되고 체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좋은데 수험생들 너무 바쁜데 어디 운동 가서 뭐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계단 오르는 거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두 충전 주시 그렇게 놀려서 체력을 끼우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하기 싫다면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긴장도를 좀 낮춰줘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좀 집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잘 지켜주시면 수험생활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번외인데도 ADHD가 있는 학생들이 방을 좀 어떻게 꾸미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침대는 항상 책상에 등지게 파티션 같은 거 쓰셔도 좋은데 책장 같은 것들로 좀 분리해둬서 공간을 좀 따로 한다는 느낌이거나 러그 같은 거 배치해서 공부 공간하고 좀 분리된다는 느낌하고요. 인형도 침대에만 두세요. 계획표 정도나 달력이나 시계 정도.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의자는 무조건 바퀴 고정형으로 사셔야 돼요. 좀 이렇게 돌리고 막 돌리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나요. 책상 높낮이는 조절되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바퀴는 꼭 고정형으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있어도 되나요? 휴대폰은 침대 위에 둬야죠. 휴대폰이 옆에 있는 순간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 그죠? 저도 핸드폰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팁을 알려주셨지만 뭐 모든 거를 다 실천해보지 못하시더라도 이 중에 내가 몇 개는 좀 해보겠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맞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거 뭐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